너 뭐 하는 거야? 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젓가락을 들 수가 있어? 너 우리 식구 앞에서 엄청 큰 실수한 거야. 그게 왜 실수야? 밥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다들 안 먹고 계속 나만 쳐다보길래 난 또 내가 손님이라서 먼저 먹을 수 있게 존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뭐?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결론이 나와? 그럼 왜 그러는데? 오빠는 밥 먹다가 왜 갑자기 불러낸 거야? 내가 왜 불러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눈초리를 보냈는데도 눈치를 전혀 못 챘다고? 몰라, 모른다고. 오빠 가족들 눈빛이 좀 이상하긴 했어. 도대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데 나 안녕하세요 인사 말곤 아무 말도 한 적 없잖아. 네가 아직 어리다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네가 무슨 말을 했건 그걸 떠나서 네 행동이 예의가 없었어. 내 행동? 내가 먼저 젓가락 들어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안 먹길래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고. 그게 아니라 네가 양반다리 하고 앉은 게 문제라고 무릎을 꿇었어야지. 뭐? 우리 부모님이 왜 좌식 테이블인 한정집으로 예약했는지 알아? 며느리 될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보려고 그런 거야. 식사 예절 보면 그 사람 인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시거든. 무릎을 꿇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부모님이랑 여동생까지 다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었는데 왜 나만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 식구 중에서 네 서열이 제일 미치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앉아서 먹어야지.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 오빠 지금 21세기라는 건 알아? 21세기면 밥상머리 예절 안 지켜도 돼? 설마 너도 MZ라서 어른들한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거 죽어도 지키기 싫다는 거야? 뭐야? 여기서 MZ가 왜 나와? 그렇게 따지면 오빠 여동생도 시집가면 무릎 꿇고 살아야겠네? 그건 내 동생 남편 될 집안에서 정해주겠지. 원래 여자 시집가면 남자 집안 문화를 따라야 하는 법이라고. 네가 아무리 아직까지 26살밖에 안 먹었다고 해도 그런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집에서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야? 딸이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셨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런 건 내가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서 못 배운 게 아니라 그딴 텃세 문화는 잘못된 거니까 가르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지. 텃세라니 올바른 예절 교육이라니까. 오빠 집 문화가 바른 예절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왜 모르는데? TV만 틀어도 다 보이잖아.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 가서 혼자 무릎 꿇고 앉아있어? 오빠네 식구들이 못 배운 거 아니야? 야 이게 건방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와,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오빠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거야? 뭐? 아니거든?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말해서 소개시켜준 거잖아. 그래,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 말리는 거 고사하고 오빠네 집에 인사하러 온 거야.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가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야 한다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해줘. 나 그동안 오빠를 완전히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이제야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네. 오빠가 왜 35가지 모쏠에다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얼마나 결혼할 여자가 없었으면 9살이나 어린 여자를 쫓아다녔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데리고 결혼이란 숙제를 해결하려고 했나 본데 어떡하지? 오빠 이번 생엔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어느 누가 평생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 결혼을 하고 싶겠어? 오빠야말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놈의 개똥 문화 집어치우고 오빠 부모님한테 말해. 며느리만 무릎 꿇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선시대에도 매번 무릎 꿇지 않았다고 말이야. 야, 요즘 사람들은 예절 몰라서 무릎을 안 꿇는 거야. 이제 26밖에 안 됐으면서 네가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나보다 잘 알아? 유재석 와이프도 무릎 안 꿇고 살아. 오빠 집안이 유재석 집안보다 잘났어? 무릎 꿇고 지내는 며느리 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오빠 말이 맞다는 거 증명되면 내가 몰랐다는 거 인정하고 무릎 꿇을게. 야, 지금 밥 먹는 중인데 그걸 언제 찾아서 언제 널 인정시켜? 잠시 후. 아직 멀었니? 말이 왜 이렇게 길어져? 들어가 있어라 아들. 엄마가 얘기 좀 해야겠다. 뭐야 오빠? 그냥 가는 거야? 얘 지은아. 네? 내가 너희들 대화하는 거 문 뒤에서 좀 들었는데 네. 우리 아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니? 네. 그동안은 몰랐는데 오빠가 생각보다 꽉 막힌 사람 같아요. 꼭 예의를 모르면 상대방 보고 꽉 막혔다고 하더라. 네? 26이라고 했지?
요즘은 26살이 결혼하기 이른 나이고 한참 어리다고들 하지만 나 때만 해도 26살이면 이미 애 둘 셋은 낳았을 나이거든? 그게 무슨 뜻이겠니? 네 나이도 사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라는 거야.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자들도 경제 생활 하다 보니까 26살이면 결혼하기 이른 나이가 돼버린 거죠.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절은 왜 모를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변한 게 없거든. 그건 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너한테 기본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다. 시댁 식구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앉는 게 기본 예의인가요? 당연하지. 너희 엄마도 모를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구나. 딸 욕먹게 할 작정도 아니고 어째서 그런 기본적인 걸 안 가르쳤대? 죄송하지만 그런 기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께서 너무 어머님만의 세계에 갇혀 계신 거 아니세요? 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 정도는 너그럽게 알려주마. 원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났으면 어린 쪽에서 고분고분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거든? 시댁 가면 무릎 꿇고 앉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건방지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으면 나중에라도 무릎 절대 못 꿇는다고 고집부려선 안 됐어.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 앞으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네네 하면 돼. 알겠니? 어머님, 제 나이 26살인 거 아시죠? 남자친구랑 무려 9살이나 차이 난다고요. 새삼스럽게. 그럼 잘 알지? 그럼 이 결혼에서 누가 아까운 쪽인지도 아시겠네요? 결혼시장에선 나이가 제법 큰 무기잖아요. 나이가 무슨 무기야? 지금 네가 아깝단 소리를 하고 싶은 게야? 왜 제가 아까운 쪽인 줄 아세요? 솔직히 어머님 아들이요. 직업이 대단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그리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성격도 고지식하고 고집 있어서 웬만큼 똑똑한 여자들은 어머님 아들 상대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남자를 9살 연하인 제가 남자친구 진심만 보고 만난 거예요. 제가 멋모를 알기 때문에 어머님 아들 같은 모질이를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때서? 우리 아들 정도면 엄청 잘난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인 네가 남자친구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그건 네 얼굴에도 침 뱉는 거다. 제가 왜 오빠랑 만났고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의 진가를 알아봤으니까 그런 거겠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자고 들러붙은 거 다 알아? 아니요. 오빠 처음부터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근데도 오빠랑 만났던 이유는 오빠가 6개월 동안이나 저 좋다고 졸졸 따라다닌 그 정성에 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오빤 또래랑 결혼할 능력이 없어서 9살이나 어린애한테 6개월을 찍접댐 찌질일 뿐인데 제가 아직 결혼 세계를 잘 모르는 애라서 오빠 행동이 뭔가 순정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찌질이? 우리 아들이 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를 쫓아다녀? 네가 지어내는 거 아니니? 어머님 아들 지금 35살이나 먹고도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었으면 이미 잘난 여자들이 채가구도 남았을 거예요. 어머님 지금 그 연세에 결혼 인사 받을 게 아니라 품에 벌써 손주가 안겨 있을 거라고요. 그건 우리 아들이 신중하려고 결혼을 미루다 그런 거지. 남자는 40살 안으로 결혼하면 돼. 어머님이 현실을 직시하려면 오빠가 빨리 40살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5년만 잠자코 있어 보세요. 어머님은 지금 이후로 결혼 인사할 일 절대 없을 테니까요. 뭐? 누가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더치페이하고 시댁 무릎 꿇고 내내거리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예절 교육 시키려고 했더니 아주 더 버르장머리 없게 나오는구나. 너야말로 우리 아들 아니면 이 정도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니? 너도 지금 결혼할 남자 안 만나면 노산식이 될 때까지 결혼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집안이랑 뭘 하겠다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9살 연상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의 거머리 수법에 넘어가서 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제가 미친년이었어요. 어른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저 이 결혼 안 할 테니까 무릎 꿇어줄 다른 며느리 찾으세요. 뭐야? 뭐 이런 건방진 애가 다 있어?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니? 당장 예의 안 갖춰? 뭐라는 거야? 저 집에 갈 테니까 비켜요 아줌마. 아줌마? 그만 갈게요. 그리고 아줌마 딸도 결혼하게 되면
반평생 이상을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관절 관리 잘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딸도 시집 보내지 말고 끼고 살든가요. 근데 사실 아줌마는 손주팔자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집안 피보게 하지 마시고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어머 말하는 꼬라지 봐. 얘 너 이리 안 와? 그날 저녁. 지은아, 뭐야 왜 집까지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잠깐만 지은아. 나도 너 부담스러울까봐 찾아올 생각 없었어. 근데 네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찾아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오빠 연락을 왜 받아야 하는데? 우리 헤어졌잖아. 나 오빠한테 이별 통보하고 집 오는 길에 벌써 다 차단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난 너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9살 아래까지 내려온 거잖아. 어리면 어릴수록 순애보에 약한 거 노리고서. 절대 아니야. 내 이상형은 너라고. 너랑 나의 마지막은 결혼이어야지. 우리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오빠네 집안 가치관을 몰랐을 때 얘기고 난 무릎 꿇는 거 강요하는 집안에 시집갈 생각 없거든? 어디서 그런 걸로 나를 가정교육 잘못 받은 사람 취급을 해? 오빠 엄마가 우리 집안 모욕하는 것도 충분히 열받았는데 예의상 꼭 참았거든? 이런 게 예의라는 거야 멍청아. 알았어, 미안해. 그 부분은 내가 집에다가 얘기해서 시정할게. 제발 결혼 취소하지 말아줘. 오빠가 지금처럼 절절하게 매달리는 거에 매번 끔뻑 넘어갔었지. 오빠 덕분에 나 남자 보는 눈이 일찍 성장한 것 같아.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신기한 거라니? 뭐가? 오빠가 나한테 맞춰주는 척하면서 꼬드긴 후에 결혼하고 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 나 몰라라 할 게 눈에 훤히 보여. 아니야, 정말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은아. 내가 실수했어. 요즘 애들한테 그런 예절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내가 많이 몰라서 그랬던 거야. 아직도 그걸 예절이라 말하네? 오빠네 집에 결혼 인사 한 번 안 가고 속도 위반이라도 했으면 나 정말 인생 종칠 뻔했어.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이 결혼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더니. 오빠 덕분에 앞으로 나이 많은 미혼남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지은아, 나 이렇게 못 헤어져. 너 아니면 나 정말 노총각으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결혼하고 싶으면 날 설득할 게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계신 오빠 부모님이나 설득해. 안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오빤 결혼 못할 팔자일 거야. 내 말 꼭 명심하고 잘 봐. 지은아, 지은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몇 번이고 집 앞으로 찾아오길 반복하더라고요. 하루는 현직 경찰인 저희 친오빠가 집 대문 앞에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그 오빠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 하더니 다른 경찰분들이 오셔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 말로는 알아듣게 잘 설명했으니 앞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별로 궁금하진 않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그래도 우리가 한두 달 된 사이도 아니고 금방 분위기 풀 수 있잖아.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너 어디로 이사했어? 엄마 아빠 집에서 2시간 정도? 진짜? 왜 그렇게 멀리 갔어?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가까이 사나 멀리 사나 어차피 혼자인 건 똑같은데 뭘. 야, 너 외국물 먹었다고 완전 아메리칸 마인드야? 여기 한국이야. 예의범절은 다 까먹었어? 뭐라고?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대로 따라야지. 너 인도 가서 숟가락으로 밥 먹을 거야? 아니잖아. 어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친구야. 어른에 대한 예의? 엄마 아빠가 나 귀국하고 나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 부모님도 괜찮다는데 무슨. 그걸 꼭 어른 입에서 먼저 나오게 해야 해? 자식들이 알아서 행동해야지.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우리까지 싸잡아서 젊은 애들 욕하는 거야.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면 회사랑 너무 멀어서 출퇴근 힘들어.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따로 방 얻으라고 하신 거고. 아니, 너 대학 때부터 외국 나가서 살다가 한 5년은 부모님 옆에 없었잖아. 그동안 효도 한 번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효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내 말은 자식이라고 너 하나잖아. 아무리 내가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 해도 내가 아저씨 아줌마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아, 그랬어? 미안해. 나 대신 부모님 챙겨줘서 고맙다. 우리 집이 부유한 편이라 다행이지. 평범한 친구였으면 버텼겠니? 어른들 마음 사는 건 당연히 돈이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썼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몸을 쓰겠니? 네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몰랐겠지만 나 백화점 10년 연속 매출 1위 고객이야. 네가 아니라 너네 부모님이시겠지. 아무튼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두 분 대단하시네. 참 존경스러워.
당연히 그래야지. 그냥 잘 산다고 하기에는 완전 급이 다르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못 봤지? 이게 바로 진짜 단 몇 명에게만 발급되는 VVIP 카드거든? 아, 들어는 봤어. 나 같은 친구 덕에 이런 카드 실물로도 구경하고 또 복 받은 거야. 그래도 네가 완전히 백화점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봐? 어떻게 이 카드를 알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도 백화점 많이 다니잖아. 나도 그냥 오며 가며 들었어. 아무튼 그 카드를 가족 인원수대로 가지고 있거든. 아, 진짜? 그건 대단하긴 하네.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부모님은 이런 호강 못 눌어보셨을 거라고 해서 내가 너 대신 효도 좀 했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너보다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칭찬하시던지. 그랬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네가 외국에서 학교 다녔다고 해도 나만큼 재력이 뛰어나진 않으니까 몸으로라도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 자주 얼굴 비추면 됐지. 근데 내가 이쯤에서 너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무슨 사과? 아니 본의 아니게 내가 아줌마 아저씨 눈만 높여드린 것 같아서 돈을 그냥 많이 쓴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썼거든? 그래서 네가 아줌마 아저씨 마음에 들 정도로 효도하려면 꽤 고생 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암튼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 애들이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오늘도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웬일로 시간이 남나 봐? 오늘 몸이 찌뿌둥하길래 레슨은 취소했어. 레슨 선생도 마음에 안 들어서 조만간 바꾸려고. 그렇구나. 왜? 내가 있으니까 불편해? 원래라면 너희들끼리 만나서 내 험담해야 하는데 내가 있어서 못하니까 불편한 거야? 험담은 무슨.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 애들한테 너 엄청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신기해서 한 말이었어. 오늘은 일정도 딱히 없고 집은 가기 싫고 그리고 너한테 진짜 중요한 정보도 얘기해줄까 해서. 중요한 정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길 바라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투자 안 해볼래? 아, 저번에 DM으로 얘기해줬던 그 투자 얘기야? 야, 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넌 나 보면서 깨닫는 거 없어? 절대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뭘 깨달아야 하는데? 나만큼 부유하게 살아야 그게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거지. 너 나중에 아이 낳고 싶다며. 애한테 제일 좋은 게 뭐겠어? 부모가 돈 많은 게 최고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알려준 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죄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 내 말 무시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생각 잘해. 아저씨 아줌마한테도 용돈 팍팍 드려야지. 다 너처럼 살고 있겠네? 난 그 중에서도 1%라서 다들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그래도 웬만한 일반인들이랑 비교하면 월등히 잘 사는 편이지. 그래. 네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삼금융권 회장이랑 어떻게 친해졌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사진도 있는데? 이거 봐. 이게 그 회장님이라고? 너 이래도 못 믿는 눈치네? 이 사람 검색해봐. 진짜 나와. 아, 그래, 알았어. 믿을게. 믿어. 한국에서도 VVIP만 투자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너도 끼워줄게. 내가 너 특별하게 생각하잖아. 다른 애들한텐 말하지 말고. 너네 부모님 진짜 큰손인가 보다. 외국 나가기 전엔 몰랐는데 많이 변하셨네? 하지. 네가 투자한다고 하면 이율 17%는 무조건 장담한다.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투자 부분은 나 혼자 결정할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아저씨 아줌마 때문이야? 네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허락하실걸? 아니지. 내가 하자고 했다고 하면 두 분은 조건 안 보시고 허락하실걸? 그래도 큰돈 들어가는 건데 부모님께 상의는 해봐야지. 그리고 투자하고 싶어지면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보고 너한테 말할게. 이건 개인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럴 수 있으면 개나 소나 다 돈방석에 앉았지. 그러면 꼭 너를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VVIP만 가능하다고. 근데 넌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필요하지. 나도 엄마 통해서 들어간 건데. 그래? 그래도 뭔가 선뜻 투자하기에는 고민이 되네. 야, 이 조건 듣고도 너처럼 신중한 사람은 진짜 처음 본다. 기회 왔을 때 잡는 거야. 명심해. 며칠 후. 생각해봤어? 뭘? 뭐라니? 투자 말이야. 생각해보기로 했잖아.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건데. 아, 그거 그냥 안 하려고. 왜?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살기로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 너 그러다가 나이 먹고 후회한다니까. 외국 갔다 와서 그런가 왜 말이 안 통하지?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돈벼락 맞을 기회를 놓치겠다는데 친구인 내가 말이 곱게 나갈 수 있겠냐고. 투자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다고 했으면 그만 권유하는 게 예의 아니니? 그래 나도 됐네요. 이렇게 보는 눈 없는 애랑 뭘 하겠다고 내 시간 쪼개가면서 나 지금까지 뭐 한 거니?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투자 안 한다고 네가 피해보는 거라도 있어?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피해가 아니야? 내가 너 감정 풀어주려면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야? 너 혹시 거지근성 뭐 그런 거 있어? 뭐라고?
사실 너 출근하는 거 보면서 짐작하곤 있었거든. 근데 기분 상할까 봐서 그동안 안 물어본 건데. 출근하는 게 왜? 요즘 누가 자전거 타고 출근해? 쪽팔리게? 자전거 타는 게 왜 쪽팔려? 그거 아빠가 나 물려준 거야. 아이고 불쌍하네. 곡물 자전거나 받고 좋아하고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야, 그만해라. 니네 부모님도 너 능력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별말 안 하시지만 속으론 되게 쪽팔리실걸?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는 명품만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비교되겠냐고. 자기 딸이. 너 지금 심하게 선 넘고 있다는 생각 안 드니?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조언해주는 건데 부모님 생각해서 그놈의 자전거 곡물상에 가져다 팔아 한 2,000원 나오려나? 너는 오지랖이 참 심하다. 참견 안 해도 될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 불쾌하게 만드네. 나니까 너한테 이런 소리 하지. 너 꿈이 엄복동이야? 무슨 자전거를 그렇게 타? 그러는 너는 돈이 넘쳐나서 면허도 안 따고 택시 타면서 돈을 허공에 날리고 사나 봐? 당연한 걸 왜 물어? 돈 있는데 면허를 왜 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돈만 주면 탈 수 있는데? 나는 네가 어떻게 살던지 관심 없거든? 그니까 너도 내 인생에 관심 좀 꺼줄래? 그래서 나도 더는 너한테 투자하라고 추천 안 하려고. 내 입만 아픈 짓을 왜 하니? 나중에 내 말 들을 걸 후회나 하지 마. 너야말로 후회하지 마. 돈은 병덕스러워서 언제까지나 네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꼭 재물복 놓친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하더라.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 내 앞길 걱정할 시간에 너나 잘해. 한 달 후. 오랜만이네. 내 주차 자리 맡아준 거야?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니? 근데 이 차는 뭐야? 뭐긴 뭐야, 자동차지. 내가 그걸 묻겠어? 이거 롤스로이스잖아. 롤스로이스가 뭔지 아네? 장난해? 나 한국에서 꽤 큰 손이야. 그래, 그렇더라. 난 네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차 어디서 났는지나 말해. 나한테서 났지. 내가 이 차 주인인데. 이 상황에 농담이 나오니? 너 돈도 없어서 고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잖아. 넌 돈이 눈앞에 안 보이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네. 그런 머리로 투자는 어떻게 하니? 뭐라고? 진짜 재수가 없을라니까. 겨우 그 차 한 대 있다고 자랑하는 네 꼴이 우습다. 난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거지. 사려면 당장 지금도 살 수 있어. 그래? 이딴 차 살 돈이 있었으면 투자하라고 할 때 투자나 하지. 내 돈까지 헤쳐먹으려고? 가만 보면 머리가 좋아야 사기도 잘 치는 건데 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너 사람 꼬셔서 투자하게 하면 그냥 뽀치나 먹는 뿌락지 정도지? 뭐라고? 너 그거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 그 사람들이 너 지켜줄 것 같아? 나중에 너만 철컹철컹이라니까? 너같이 멍청한 애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들은 해외로 도피한다고. 그리고 네가 자랑한 금융권 회장님 사진 기억해?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 그 사진은 왜? 진짜 네 엄마랑 친한 분이셔? 나랑도 친분 있는 사람 같아서. 사실 그날 그 사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우리 이모가 너네 엄마랑 그렇게 친한지 난 처음 알았네. 뭐? 이모라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고? 영상통화해볼래? 이모가 널 아는지 사실 나도 궁금하긴 한데. 영상통화? 왜? 자신 없어?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그 돈으로 포토샵 기술만 배웠나 봐? 자세히 안 보면 진짜 감쪽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해. 너야말로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네 이모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왜 없는 척하냐고. 난 없는 척 안 했는데? 그리고 너야말로 사기계 큰 손이더라? 야, 너 말 조심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왜? 내 말이 틀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리고 너네 부모님은 내가 알던 대로 여전히 식당 운영 중이시던데? 그건 백화점 VVIP도 사기친 돈으로 명품 사재기에서 얻은 타이틀이라며? 아저씨 아줌마는 일절 모르시던데. 야, 너 설마 우리 집 가서 얘기했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사기 못 치니까 엄한 친구들 상대로 사기를 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까지 우긴다면 나 이모 모시고 올 거야. 네 엄마랑 삼자대면 할 생각도 있어. 말했지.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너 아빠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이제 너한테는 안 그러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께 돈으로 나 대신 효도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10원이라도 얻어먹은 게 없어? 아니잖아. 받을 땐 좋다고 하더니 이젠 나더러 사기꾼이라고? 너한테 받은 게 아니라 네가 사기친 피해자들한테 받은 거겠지. 네 돈도 아니면서 네 것처럼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야! 네가 롤스로이스를 언제 가져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부모님 모시고 오늘 꽃등심 먹으러 가기로 해서 그만 가볼게. 네가 말한 대로 부모님께 돈으로 효도하는 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좋은 정보 고마워. 네 덕에 나 완전 효녀 되겠어. 진짜 짜증나. 그 후에 그 친구는 제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다 결국은 사모펀드 사기인 게 대대적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에 소환됐고요. 그리고 제 예상처럼 그 친구는 꼬리 자르기 당해서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뭐 머리가 나쁘니 몸이 고생하는 거죠.
여보세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택배 잘 받았지? 오늘 도착한다더니 다행이네. 하루 늦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걸 나한테 왜 보낸 건데? 당연히 먹으라고 보낸 거지. 오늘 네 동생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왜 집을 안 와? 아들도 집에 와 있는데. 걔 생일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남동생만 좋아한다지만 난 자식도 아니야? 네가 나가 사니까 챙겨준 건데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오늘 아들 생일이라서 음식 재료 산다고 시장 갔는데 떨이로 매실을 준다잖니. 3,000원에 준다는데 그걸 거절해. 그래서 내 집에 쓰레기 버린 거야?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렇지 이럴 거면 그 돈을 주고 왜 사? 왜 사긴? 너 먹으라고 샀다니까. 매실이 소화에도 도움되고 좋아.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거 먹으면 소화 불량 오겠구만. 음식물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거잖아. 뭐? 음식물 쓰레기? 너 그거 시장 상인들 비하하는 거야. 밖에 두고 파니까 먼지가 앉아서 곰팡이처럼 보이는 거지. 씻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이건 네 생각해서 3,000원 쓰고 보내준 건데 왜 연병이야? 이게 먼지라고? 상자 열자마자 초파리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데 이걸 먹으라고 보낸 거라고? 엄마 혹시 놓아놨어? 뭐? 노안? 그게 아니면 매실이 다 썩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누가 썩은 매실까지 먹으래? 깨끗한 부분만 먹으랬잖아.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내가 너한테 무려 3,000원이나 썼다는 게 중요하지. 난 또 네가 웬일로 전화했길래 고맙단 줄 알았네. 이럴 거면 네 생일은 국물도 없어 기집애야. 이딴 거 주고 생색낼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마. 내가 엄마 딸이긴 해? 엄마한테는 아들밖에 없지? 먹기 싫으면 그냥 갖다 버려. 뭐하러 전화해서 기분을 잡쳐? 동생 생일에 얼굴도 안 비추는 게 그래도 딸이라서 챙겨준 거지. 내가 널 내놓은 자식으로 봤으면 그런 것도 아예 안 보냈겠지. 그럼 그냥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나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이거 보낸 것도 걔 생일이니까 나보고 선물 가져오라고 하라고 이딴 거 보내서 연락하게 만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는 내가 그렇게 쪼잔한 줄 아니? 부모가 내 자식 챙기는 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종종 이런 선물 보내도 되겠네?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뭐야? 나 생각해서 챙겨준 거라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면 엄마한테도 비슷한 거 자주 보낼 테니까 엄마 생일에 내가 어떤 선물할지 어디 기대해 보라고. 야, 뭐야? 전화 끄는 거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동생 챙기는 게 그렇게 싫으면 제가 누나로 태어나질 말든가. 속 터져 죽겠네 정말. 한 달 후.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안 틀었어?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안 되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야겠다. 사람을 불러도 내일 불러야지. 이 밤에 어떻게 부르냐? 아직 밤이면 쌀쌀해서 감기 걸려. 전기장판은 장판 없어? 장판도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나서 안 켜지더라고. 아빠랑 동생한테 줬으니까 두꺼운 이불 덮고 그냥 자.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잘래. 네가 거기에 가긴 왜 가? 둘이 누워서 자기도 좁은데. 나 추우면 잠 못 잔단 말이야. 추위 잘 타는 거 몰라? 쟤는 더위에 많이 타니까 쟤 보고 여기 자라고 하면 되잖아. 엄마도 나보다 동생이랑 더 같이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추운데 어떻게 거기서 재워? 그리고 춥게 있어야 살도 빠져. 너 다이어트 해야 한다면서. 자면서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살 빠지기 전에 동사할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딸, 그래서 이불은 두꺼운 거 줬잖아. 시끄럽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렇게 춥게 자는 게 좋으면 엄마 혼자 여기서 자. 난 안방 가서 따뜻하게 잘 거니까. 거기 가도 넌 따뜻하게 못 자. 그리고 너는 누나가 돼서 동생 먼저 챙겨야지. 동생 자리나 뺏으려 들고 말이야. 엄마야말로 차별 좀 그만해. 나도 엄마 딸이야. 근데 왜 나만 항상 걔한테 배려해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걔도 이미 성인이야. 언제까지 옆에 끼고 살 건데. 조용히 하네. 다들 잘 텐데 어디 목소리가 문 밖을 넘어가.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어. 나 더는 엄마 딸 못하겠다고.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서 집까지 온 건데 역시 오지 말걸. 조금이라도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네가 엄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부모가 죽지 않은 한 그 어떤 자식도 부모를 쉽게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 이만큼 키웠는데 부양도 안 하고 도망가겠다고? 네가 받은 만큼 내놓고 가야지. 뭐라고? 네 동생 봐라. 키워준 은혜 알고서 저렇게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래? 적어도 엄마는 안 닮았나 보지. 나 집에 갈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집에 간다고 설쳐. 그냥 자고 갈라면 내일 가. 내일 아침에 식구들 다 같이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온 식구들 눈치 보게 하고 싶니? 언제 내 눈치를 봤다고 그래.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귀한 아들이나 챙겨. 저게 내 명줄 다 줄이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갈 거면 조용히 가. 1년 후.
누구시죠? 부재중을 열통이나 하시고. 딸, 오랜만이야. 글쎄 엄마 번호도 까먹었어. 엄마? 그래, 엄마야.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요. 가족인데 그럴 수가 있니? 아무리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도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잖니. 생일 때 선물 하나도 안 보내고 엄마가 먼저 연락하게 해야겠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생일 때 선물을 왜 보내? 치매라도 왔어?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건데? 생일에 나한테 선물 주기로 했잖아. 근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바쁜 것 같아서 우리 딸 엄마가 방해하면 싫어하잖아. 그래도 딸이니까 엄마가 연락했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진짜? 엄마 어디 진짜 아픈 거 아니죠? 지금 어디야? 혼자 있어? 어디긴 지금 집 앞에 있지. 그래서 집은 언제 올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보고 싶은데 너 좋아하는 매실도 담가왔어.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 매실? 뭐야 뭘 알고 하는 말인가? 응? 뭐라고? 아니야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동생은 있지? 걔 좀 바꿔봐. 동생이라니? 딸 무슨 소리야? 너한테 동생이 어딨어? 얘가 꿈이라도 꿨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1년 만에 전화해서 이러면 나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 아니면 뭐 나한테 악감정이라도 남아서 이러는 거야? 엄마 버린 죗값 받으라고? 악감정이라니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왜 있니? 아무튼 오늘 저녁에 오는 거지? 엄마 못 받은 생일 선물도 기대해도 될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딸 울어? 왜 울고 그래? 엄마 놀라게. 나는 우리 딸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오랜만에 연락한 건데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네. 아니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갈게.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도 까먹을 수가 있어.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못 챙긴 선물도 가져갈게요.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너도 알다시피 TV가 오래됐잖니. 얼마 전에 보니까 TV 새로 나왔던데 그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 영화 보러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엄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알았어. 주문해 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봐. 그래 딸 기다리고 있을게. 며칠 후.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가 그래? 너 미쳤어? TV를 부수면 어떡해? 이 TV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래서 치매인 척 딸을 속여?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순진한 네가 속은 거지. 내가 작정하고 널 속였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혼자 치매라고 오해한 거잖아. 너 당장 이 TV 물어내. 내가 산 건데 뭘 물어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돈은 쓰기 싫어서 1년 만에 딸한테 연락한 게 고작 이 TV였어? 정말 너무한다. 다들 너무해. 너무하긴 뭘 너무해. 너야말로 진짜 철룡 끊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전에 그랬지. 부모 자식 관계 끊을 거면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자식을 키우는 건 의무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건 의무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 같은 엄마라면 더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줬다고 생각해. 돈으로 하는 효도는 다 했다고. 그걸 네가 왜 정하니? 효도는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지. 너 TV 다시 주문해. 아니면 네 집도 엎어버릴 거니까. 그딴 협박이 통할 것 같아? 엄마라고 안 봐줘. 그리고 금방 들통난 그런 거짓말은 왜 하는 건데? 동생이랑 짜고 치니까 재밌었어? 내가 속아주니까 웃겼지? 그래 웃기더라. 아주 웃겨 죽겠더라. 그리고 돈 번다고 유세떠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보내봤자 다 쓸모없지.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나 몰라? 너 병원 가봐. 정신병원. 병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겠지. 나 같은 딸 없는 셈 치고 살겠다더니 TV 바꿀 때 되니까 연락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놀라게 해? 네가 놀라긴 했니? 엄마가 빨리 가길 바라기만 하면서 놀란 척은? 너야말로 연기 대상 받아야겠더라. 오늘 일 평생 후회할 거야. 내가 왜 후회하니? 이제 엄마 말 절대 안 믿을 거니까. 엄마가 정말로 아프다고 해도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엄마 말 절대 안 믿을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나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이야. 너 말고도 허다해. 아들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 아들이 장례 치러준대? 걔가 무슨 재주로? 뭘 무슨 재주야? 걔가 너보다 재주가 많지. 나이 30살이 다 되도록 일 한 번 안 해본 애가 지금까지 엄마 용돈 받으면서 사는 걔가 엄마 장례식을? 바랄 걸 봐라. 엄마가 아들 인생 다 망쳐놓고 아들한테 마지막 길을 맡기다니 엄마도 안타깝다. 네가 뭔데 날 동정해. 진다간 너보다 훨씬 낫지. 너야말로 나중에 뒤져선 우리 집으로 연락하게 만들지 마. 안 그래도 내 가정 만들어서 영원히 연 끊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너 만난 사람 있었니? 누군데? 돈 많아? 돈 많아도 엄마한테 떨어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요. 결혼식에도 올 생각도 하지 마. 식구들 아무도 초대 안 할 거니까.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 뭐?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죽이긴 왜 죽여? 미쳤어? 그리고 사위한테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건 받고 살아야지. 너 그런
그러다가 결혼도 사기당해. 됐고 TV는 잘난 아들한테 새로 바꿔달라고 해. 그리고 연락처 다 차단할 거니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회사로 찾아오면 진짜 신고할 거야. 뭐 신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야! 아니 이게 미쳤나? 어디 예의도 없이 전화를 먼저 끊어? 야! 그렇게 저는 한 5년 정도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직도 해서 저를 찾을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엄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어디서 코인 투자하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를 설득해서 집도 월세로 가고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거래 사이트에서 인출이 안 된다고요. 인출하려면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엔 사금융까지 손을 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알고 봤더니 리딩방 사기를 당한 거였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도움 바라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잘 헤쳐나가라고 하고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